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고 있는데요. 간만에 좀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좀 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오늘도 힘드시죠? 막 이렇게 많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역시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살짝 방향성이 조금은 아쉬워서 좀 아쉽네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저께와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은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시장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 가볍게 이렇게 좀 오프닝 멘트를 한 것도 참 오랜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막 폭등적이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단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이제 포트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포트가 100% 100점짜리 포트라고 말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정말 쾌쾌 묵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내 본전이 왔네? 갑자기 내 수익권이 거의 다 달았네?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포트를 계속해서 변경을 하셔야 되고 연말까지 시장이 3,000포인트 아니면 최소한 2,9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어느 종목, 어느 테마가 많이 올라가서 더 수익을 많이 챙기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남들이 싸게 팔 때 내가 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을 무조건 캐캐 먹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게 종목 상담을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많은 종목 상담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접수가 조금 어렵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접수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샵에 3989번으로 문자 접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하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라기보단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까지 보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한 줄 코멘트 정도만 남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상담 앞서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갈 건데요. 시장은 오늘 2,65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고 그거를 지금 찍고 잠깐 내려온 2,64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멘토님, 미국 시장이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건가요? 미국 시장은 어저께 사실은 별게 없었거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좀 올라갔을 뿐이지 일단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S&P 500 올라간 건 맞는데 뜯어보면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좀 올라갔을 뿐이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죠. 미국의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연봉이 오를 것 같습니까? 앞으로 생활하기 좀 넉넉할 것 같습니까? 이걸 물어볼 때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건 3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괜찮을 거다 얘기는 나와주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현재의 경기 침체 지수는 상당히 좀 낮을 거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뼈아픈 지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어쨌든 생산이 되면은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다음에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 대수가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하드캐리한 느낌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살짝 조금 걱정되면서 시장을 좀 열어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정반대로 간다, 디커플링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미국은 저 정도로 막 폭락이 나오지만 않은 정도로 계속해서 움직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엔비디아가 됐던 테슬라가 됐던 저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미국의 현재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이거 외에도 인텔의 파운드리 분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파운드리 분사는 거의 확정된 거고요. 그 분사된 거를 지금 퀄컴에서 같이 인텔을 좀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퀄컴이 인텔을 먹는다라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반독점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예리하게 세세하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라도 퀄컴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좀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크나큰 악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가는 지금 미국 장표를 보신다시피요. 완전히 새파란 초록색은 엔비디아랑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어저께는 미국 시장은 약간은 숨죽여 간다.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미국의 국민들, 미국의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 침체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뭐냐? 미국 시장은 저렇게 지금 멘토님 말대로 그렇게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저께 오후장,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역시나 지금 보시면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중국의 지수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역시나 우리나라, 미국, 중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입과 수출의 관계가 많이 엮여 있긴 한데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 시장이 어저께 지준율 인하, 그다음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어저께 중국 지수 자체도 4% 넘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후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2650포인트를 잠깐 단위 기간에 회복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을 거다. 왜냐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떨어져 있었고요. 더군다나 금리 인하가 0.5%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수혜가 조금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지는 섹터가 분명히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어저께 보셨다시피 뭐 롯데케미칼, 뭐 한농화성, 결국엔 석유, 뭐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걸 보면 역시나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화학 쪽이 좀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플러스 건설 쪽만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쪽도 좋아졌고 건설 쪽은 어저께 화학 쪽보다는 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건설 쪽도 나쁘지 않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저께 WTI 유가도 2%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WTI 유가가 떨어지는 게 요즘엔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마도 매일같이 방송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WTI 유가가 사실은 떨어지면 우리 지수에는 굉장히 좋았지만요. 요즘에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유가가 떨어진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같이 좋아지진 않았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190조 정도의 돈을 풀어가면서 완전히 우리는 진짜로 경기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니까 유가도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상해지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폭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플러스 중국의 저렇게 경기 부양책이 강력하게 나와주면 연말까지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코스피는 오늘 265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2650포인트 잠깐은 찍었어요. 잠깐은 찍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 제가 2600포인트를 회복할 때 요때도 회복을 했고 요때도 한번 찍었고 이때도 한번 찍었습니다.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3일 동안 2600포인트를 잠깐 치고 피크를 치고 왔다라는 건 결국에 위쪽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저께 급등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2600포인트, 2650포인트를 메꿔주는 약간은 음봉의 형태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 갭을 좀 메꾸는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만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역시나 딱 보여드리면 코스닥이 확실히 움직임이 좋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양봉 계속해서 5일선을 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 중심에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오늘은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하루 정도 쉬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그 2차 전지 소부장주들, 소재, 뭐 부품 이쪽 약간 작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역시나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뭐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도 나쁜 흐름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브레이킹을 잡아드려야 되고 그래도 시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강력하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매일같이 올라가긴 되게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요즘에 매일같이 올라가는 느낌인 것뿐이지 이러한 지금 월화수 같은 시장이 또 단숨에 갑자기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살얼음 걷듯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마지막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상승되는 이 추세를 조금은 즐겨보시고 포트를 좀 바꿔보시는 그런 타이밍이 되셨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상담을 하기 전에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뭐 방송에서는 정말 뭐 이렇다 할 얘기를 많이 못 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건 좀 공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못 드리는 게 있는데 아마 사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는 조금은 좀 강력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을 보는 조금 더 예리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상당히 요즘에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은 이 오름세가 또 언제 꺾일지 모르고 언제 또 2650포인트에서 횡보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프라인 강연회를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주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준비 빵빵하게 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안양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강연회 김영구 멘토님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오전 11시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고요. 일요일은 부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들으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은 안양에 오후 1시고요. 일요일은 부산에 오전 11시니까요. 안양과 부산에 계신 분들 시간과 날짜 체크하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상담, 첫 번째 전화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는 솔로엠, 솔로엠이요. 네. 네, 23,600원에 지금 비중이 16%를 갖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한 석 달 전에 전문가님하고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제가 확 떨어지기 전에 네. 추가 매수 의견을 들었다가 한번 하지 말고 냅둬라고 그랬다가 네. 냅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네네. 지금 이제 2만 원 자리에서 지금 12일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떨어질 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단은 네. 첫 번째
불안해할 필요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제가 아마 이거 상담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신지는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진짜로 좋은 기업이거든요, 얘가. 저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솔로엠이 어떤 거 하시는지는 알죠? 어떤 거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네. 예, 그 전자가격 표시제가 네. 거의 얘가 유능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상담했을 때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 네. 제가 이 종목을 그때도 되게 좋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얘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회사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요. 원래 솔루엠이라는 그 가격 정찰 표시제, 전자가격 표시제를 만드는 회사가 납품하겠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원래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가격 표시제에 색깔이 3개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납품을 받는 데서 갑자기 색깔을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납품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루엠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때 그게 매출로 안 잡히면서 얘가 5월달 2분기 매출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회사가 나쁘거나 뭔가 기술적 결함이 있어가지고 납품을 못 해가지고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고객사의 요구가 갑자기 덤핑이 돼가지고 그거를 맞춰주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건데 거기다가 아마도 5월달, 6월달, 7월달에 빠졌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런 그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중동 쪽 전쟁이 있어가지고 해운비가 좀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얘가 이익률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다 끝나면 얘는 추가 매수 밑에서 하면 되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아, 그래요? 예,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제가 봤을 때 28,000원, 29,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런 종목들만 하셔야 돼요. 다만 이런 종목을 막 3만 원 이상짜리, 29,000원 이상짜리에서 잡을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비중 16%잖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 10% 정도 더 늘려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져요. 저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왜 네. 제가 뭘 다른 것도 그렇고 왜 딱 사는 가격에서 다 그렇게 딱 간당간당하게 다 그러죠? 아,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네. 그게 다- 아, 막 힘들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역으로 여쭤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저도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이 있으니까 회원들한테 종목을 만약에 뭘 사라고 했어요. 그럼 그 종목이 제가 말하자마자 그날부터 막 갑자기 급등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도 제가 회원이에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이 종목 네. 좋아요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막 급등하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바닥자리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분할로 매수하십시다. 이게 바닥인지 모르니까 분할로 최대한 여유 있는 비중으로 5%씩 실어 가시든지 10%씩 실어 가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전화 안 하시고 하셨으면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떨어지다가 요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잖아요. 자리를 네. 잡아주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또 지금 뭐 12일째 자리를 잡고 있네요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네. 보시면은 자리를 잡아준 기간이 언제냐? 8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 거의 2달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자리를 잡아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더군다나 얘가 일단은 요 차트들이 지금 요 초록색 선 보이세요? 네. 이 차트들이 초록색 선과 이 빨강색 선, 파란색 선 위쪽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5일선, 21선, 60일선이라는 약간은 중장기, 그러니까 중기, 단기 이평선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이평선들 위쪽으로 캔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얘는 어느 정도 난 이제 자리 좀 잡았어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 나쁘지 않고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몰고 갈 수 있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리에선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1차 매도 목표가는 저는
짧게는 한 27,000원 정도 라인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2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되고 더 위쪽으로는 29,000원, 3만 원 선까지 보이니까요. 나머지 물량은 29,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멘트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리온. 오리온이요. 예, 95,500원에 15%. 아, 이거 언제 사셨어요? 예, 6월 달에. 아, 6월 달에. 예, 올라갈 때 일부 팔고 남은 거예요. 아, 주식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네, 조금. 맞죠? 아, 오래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잘 하시는데? 어떤 게 고민이세요? 지금 좀 매물대에 있어가지고 가격대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네네네네. 좀 기다려야 되나, 홀딩을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매도를 할까 싶어서. 아, 이게 지금 오리온을 제가 주봉을 켜놨거든요. 네. 주봉이라는 거는 언제 봐야 되냐면 약간은 얘가 위쪽으로 올라갈 건가 추세를 좀 볼 때 주봉이라는 걸 좀 많이 활용을 해요. 보통 대형주들의 월봉을 보는 이유는 가격의 위치를 보는 거고 주봉이라는 거는 약간은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을 좀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요렇게 위쪽으로 상승했던 패턴을 보여줬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요날 급락을 했잖아요. 이때 이제 리가켄바이오 M&A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약간 요렇게 보시면 캔들이 어때 보여요, 시청자님? 확대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 주봉이거든요. 요즘 캔들이 어때 보여요? 행보하고 있는 거. 아,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였다가 비추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비추세로 가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그러면 자, 패턴을 보자고요. 상승 추세가 1번이었고 그다음에 2번이 하락 추세였고 네. 그다음에 3번이 지금 비추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추세는 뭘까요? 상승. 네, 상승 추세예요. 이거는 시간만 준다면 상승 추세가 오면은요. 얘는 어디까지 가냐? 12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예. 이게 주식이라는 게 패턴이 되게 재밌거든요. 다만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왜 이렇게 또 안 가나요 하면 일단은 이런 식음료 쪽이잖아요. 얘도 이제 과자류, 유탕류 뭐 이쪽인데 식음료 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장에 반응이 많이 없어요. 지금 뭐 풀무원이 됐던 CJ 제일제당, 대상 이런 종목들도 한 3년, 4년 기다렸다가 폭등이 나왔었던 거고 삼양식품 빨로 오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오리온이 또 위쪽으로 제일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판단하고 있긴 한데 바로 이때입니다.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했을 때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초코파이랑 뭐 꼬북지 판돈으로 왜 바이오를 갑자기 M&A를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오리온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그렇게 답답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처럼 이렇게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반등 나올 때마다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면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 15%가 좀 아까울 정도로 지금 자리에서 비중 15% 더 늘려서 비중 30%까지 늘려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아시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11만 5천 원짜리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네. 전혀 감사합니다. 걱정하실 종목이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조금 뭐 애매하다. 그다음 시장이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시장은 매일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분위기가 괜찮고 전체적으로 뭐 중국향 이런 종목들도 다 괜찮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처지거나 아니면 처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2650포인트에서 한 2700포인트 올라갔을 때 또 횡보를 하면은 상당히 좀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항상 오프라인 강연회를 많이 참석해 주셔라. 시장은 예전처럼 난이도가 낮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빵빵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토요일은 오후 1시에 안양에서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했습니다. 안양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은 오전 11시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시간이 다른데요.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부산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 일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모네퍼스픽. 아모레퍼시픽. 네.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만 8천 원에 5%. 13만 8천 원에 5%. 네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며칠 전에 샀는데 네네. 매도 들어가야 되나 안 그럼 저는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요거 지금 사신 지는 한 일주일도 안 됐죠. 네, 한 일주일. 요렇게 딱 올라왔다가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신 거구나, 그렇죠? 네네네. 요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항상 팔 때 고민이 좀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막상 내일 또 갑자기 막 5% 6% 올라가면 진짜 잠도 못 자고 배도 아프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5일 전에 딱 들어갔을 때. 5일 전에 들어갔을 때는 갭 매우로는 올라갈 것 같아서 네네네. 갭으로 빠져서 네네네. 그리고 또 좀 많이 중간에 빠지고 네. 여기 방송을 보면서 뭐 12만 원대 많이 매수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 김현진 그 멘토 그때 종목 사문당 할 때 그걸 보고 제가 한번 네. 들어가봤거든요. 일-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음, 오늘이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면 시장이 주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자. 더 이상의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 말고 앞으로의 어떻게 올라갈지는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한 5일 전 내지 3일 전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만약에 이 종목이 3일 후에 5% 아니면 그 이상 7, 8% 올라가면 그냥 매도해야지. 그래도 3일 만에 한 7, 8% 수익이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눌려주는 자리가 한번 올라가는 자리 맞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왜 10% 이상 올라갈까요?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금 뭐 10% LG생활건강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한 5% 아까 올라가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얘네들이 오늘 6%네요. 얘네들이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재료가 정말 장기적인 재료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재료가 오늘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장기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요즘 장이 조금 올라가면은 바로 또 그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해서 네네네네. 단기적으로 네. 갈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청자님이 딱 사신 비중을 보면은 5% 사셨다라는 건 좀 단기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이에요. 이건 제 그냥 생각인데 만약에 그러면 저라면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와 진짜 고맙게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11%나 내줘? 라고 하면서 그냥 저는 가볍게 그냥 전략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5%살 때는 더 빠지면은
네. 그 모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사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주식이 참 어렵죠. 만약에 네. 5% 샀다가 떨어지면 또 언제까지 떨어질까? 언제 사야 되나 고민이 되고 막상 또 이렇게 또 11%또 올라가 버리면 이때 조금 더 샀어야 되는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만 8천 원짜리에서 5% 실어놨어요. 시청자님이 진짜 제가 봤을 땐 잘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나는 밑에 자리인 한 12만 원 초반선에서 5%더 실을 거야 아니면 여기서 10%더 살 거야 라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을 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올라가도 상관없이.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모든 대형 종목의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지금 터득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모레퍼시픽이랑 씨름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으로만 수익 낼 거야 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으로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11%, 10% 이상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매도하는 것도 지금 시청자님이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터득하셨다시피 매도하는 것도 시청자님이 앞으로 주식 생활에서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의 실력을 좀 늘리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저는 만약에 이렇다라면 저라면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인데요. 문자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 이거 종목 이름만 봐도 참 지금 좀 제가 아픈데 매수가가 너무 높네요. 매수가랑 현재가 차이가 이 정도로 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말을 TV 나와서 해도 되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7,500원짜리에서 지금 3,900원 그러니까 4,000원짜리가 현재가인데요. 이런 거는 종목 상담에 조금은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수가와 현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위쪽 자리에서 10% 비중밖에 없습니다만 이 종목 자체가 앞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 일단은 이 LED 쪽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LED 때문에 한 3년간 적자 폭에서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이런 종목들이 LED 뭐 이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직도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거에 따라서 얘는 일단은 2022년도에 적자, 그다음에 23년도에 적자, 24년도에 흑자 전환으로 예상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미래가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LED 사업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또 말리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은 나중에 한 번 정도 급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에서 좀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기술적 반등 자리는 저는 7,000원짜리 정도 선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7,000원 선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인데요. 뱅크웨어 글로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문자 상담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들이 문자로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조금 민망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문자 상담이 참 어려운 종목들이 많은데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또 얼마 되지 않은 회사예요.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회사 자체가 상장이 돼 있고 STO 때문에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토큰 증권 때문에 좀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은행 업무들을 약간은 OEM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회사 자체가 실적이 나와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24년도에 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모르고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9,600원에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한다라기보다 요즘에 약간 STO 토큰 증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STO의 협의체들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뭘 지원을 한다, 정부에서 뭐 이걸 한다, 거기다가 또 농협이나 뭐 홈쇼핑에서는 현재 토큰 증권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슈 타가지고 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자리가 어디까지냐. 제가 봤을 땐 7,700원? 예,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10%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잘못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6,600원 자리까지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얘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보이지가 않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토큰 증권의 이슈가 나오고 갑자기 화라산처럼 종목이 쭈르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타이밍일 때 그냥 손절하시고 나오는 게 낫다.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 아무리 인심 좋게 많이 봐봤자 8,000원 라인까지 보이진 않는데요. 그것까지도 저는 좀 욕심이라고 보여지고 7,800원 정도 자리, 7,700원에서 800원 정도 자리에서 그냥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네요. 하이브고요. 매수가가 165,600원. 요거는 아마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손절 타이밍까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엔터 사업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JYP, 뭐 SM, YG, 뭐 하이브까지 좀 4대 기획사라고 불려지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어딜까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나머지 SM, YG들이 같이 올라가 주거든요. 보통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올라가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급등을 시작하니까 SDI, 포스코퓨처엠, SK 이노베이션까지 올라가는 영향을 보여줬는데, 지금 하이브의 움직임을 본다면요. 제가 고점과 고점을 요 주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신다면 이게 주봉인데요.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예요. 왜냐? 일단은 뉴진스라는 이슈가 있고요. 더군다나 미니진 어도어 전 대표죠. 지금은 전 대표님의 약간은 오너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방시혁 의장이 뭐 미국에서 사진이 찍히고 방시혁 의장의 현재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이 주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가 가지 못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이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저는 되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업 중에서 엔터 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K푸드, 뭐 K떡볶이, 뭐 K김밥 뭐 이런 것들이 K뷰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K가 시작된 게 바로 이 K엔터예요. 뭐 BTS가 됐던 뭐 누가 됐던 어쨌든 가수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K컬처를 상당히 많이 알렸는데 거기에 가장 선두주자였던 하이브가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약간은 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근데 손절하거나 뭐 이럴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면 기술적 반등일 때 오늘 자리라도 그냥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터 사업 상당히 좋게 보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이브의 계속되는 내재적인 갈등이죠. 뭐 소속 가수라든지 어도 대표라든지 뭐 이런 약간 내재적인 리스크가 좀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은 오늘처럼 약간 기술적 반등, 어제처럼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냥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명신산업이고요. 네, 명신산업 매수가 15,000원에 30%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올라가고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은 원래는 손절 라인을 13,900원, 14,000원 라인을 잡았어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줄을 거드리는 거를 딱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가 최저점이었고 여기가 또 최저점이었고 최저점을 찍고 하다가 갑자기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손절 라인은 14,000원, 13,900원 정도 라인이었는데 자, 명신산업이 어떠한 기업이냐라고 보신다면 일단은 재무제표원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은 저는 조금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명신산업이 어떤 것 때문에 떴냐? 스탬핑 공법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애기들 도장 찍어주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렇게 차체 자체를 도장을 꽝꽝 찍어가면서 그냥 뭐 이렇게 주물로 만지는 거 없이 꽝 찍어서 그냥 차 본네트 만들고 꽝 찍어서 차 그냥 차 문 만들고 막 이런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이 가장 연계가 많이 되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거의 스탬핑 공법으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차를 되게 저렴하게 만드는데요. 일단 명신산업 저는 좀 길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 라인 저는 나쁘게 라인 잡았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일단은 비중이 30%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고 얘는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15,000원, 18,000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솔직히 뭐가 두려워서 이 종목을 뭐 자르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싶기도 하고요.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는 이 섹터에서 영업이익률이 10% 넘게 나오는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은 좀 길게 보면 훨씬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멘토님 요즘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추세예요. 종목은 추세거든요. 추세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죠. 예,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서 중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15,000원짜리 잘 잡으시긴 했지만 비중이 거기서 30%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약간은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만원 라인에서 한번 잡아주고 또 만원 라인에서 한번 잡아주면서 요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홀딩 의견 드리고요. 얘는 18,000원 정도 자리에서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문자로 좀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요. 아모레 G네요. 아모레 퍼시픽을 상담을 했는데 아모레 G. 제가 이거 아모레 G 상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25,000원. 이거 25,000원도 제가 한번 전화 상담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 기다리셔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저점에서 사셨는데 이걸 왜 고민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5,000원짜리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저점을 계속 많이 테스트했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사셨고 무조건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라고 했는데 수익이 났네요. 예, 수익이 났습니다. 예, 수익이 났는데 이제는 또 수익이 나니까 고민인 거예요. 수익이 났는데 도대체 이 수익을 언제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비중 20%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비중 10% 정도를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주사, 그러니까 아모레 G보다는 사실은 아모레 퍼시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지주사보다는 여러분들은 조금 빠른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11% 올라갈 때 얘는 5%밖에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지금 28,000원짜리에서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요. 그 다음 자리인 한 3만 원 이상 자리, 31,000원, 31,000원짜리에서 비중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앞으로 지주사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무리 지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억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배당을 막 많이 주지는 않아요. 지주사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수익 준다고 했죠. 25,000원짜리는 무조건 수익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정도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31,000원짜리에서 나머지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체형 업앤다운 뭐 거의 문자 상담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자 종목들이 매수가가 차이 나는 종목들이 정말 많네요. 좀 안타깝고 좀 너무 아쉬운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가하고 매수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종목이다. 더군다나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제껴 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손절한다고 해서 그 현금을 찾아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손절 타이밍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요. 웬만하면은 지금은 코스닥, 코스피 뭐 가릴 것도 없이 저가에 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가에 와 있는 종목들 테마를 잘 찾으셔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그런 시장 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챔 업앤다운 이민 멘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가네요. 오늘 이민 멘토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